하나님 말씀은 시편 83편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아멘. 블레어 위치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블레어 위치라는 영화를 보신 분이 있나요? 1997년에 제작된 미국 공포 영화로 영화 역사상 최소의 제작비로 대박을 내어서 기네스북에 오른 작품입니다. 1994년 10월 영화학도 헤더 도나유, 조슈아 레너드, 마이클 윌리엄스 등 세 사람이 200여 년 동안 내려온 블레어 위치 전설의 진실을 찾고자 해서 미국의 메릴랜드주 버키츠빌 숲에서 다큐멘터리 촬영하고 있었는데 실종되고 말았습니다. 블레어 위치 전설은 18세기부터 블랙힐 숲에 출몰하면서 끔찍한 살인을 수없이 저지른 블레어 위치는 마녀를 말합니다. 블레어 마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영화학도 세 사람은 마을 사람들과 인터뷰를 한 후에 숲속으로 들어갔는데 끝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1년 후 블랙힐 숲에서 그들이 찍은 필름만 발견되었습니다. 블레어 위치라는 영화는 가족들의 동의를 얻어서 그들이 찍은 필름을 다큐멘터리 영화로 제작한 것입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한 영화라는 점과 인터넷과 매스컴의 조명이 불과 2만 달러의 제작비로 전 세계에 2억 4,800만 달러를 거뒀으니 대단하죠. 우리 돈으로 2천만 원, 한 사람 출연료에도 미치지 못하는 돈이죠. 2천만 원 정도 투자해서 대략 3천억 정도 벌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블레어 위치는 페이크 다큐멘터리, 페이크는 거짓이죠. 거짓 실화였던 것입니다. 미국에서 첫 상영을 개봉했을 때 당시 많은 평론가들은 이 영화가 철저히 허구였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합니다. 연출된 상황극을 다큐멘터리 기법으로 촬영하여서 마치 실제 상황처럼 보이도록 제작한 가짜 다큐멘터리인데, 영어로는 가짜를 뜻하는 말이 페이크라는 말도 있지만은 모크라는 말도 있습니다. 모크하고 다큐멘터리를 합해서 모큐멘터리라고 합니다. 이 영화는 핸드헬드 기법을 이용한, 핸드헬드 손으로 잡고 촬영하는 기법을 이용한 가짜 영상 기록물, 핸드헬드 파운드 푸티지의 유행을 열었다고 합니다. 파운드 푸티지는 영상만 파운드, 발견된 것처럼 꾸미는 것으로 사람 없고 영상 찍어놓은 것만 있단 말입니다. 그것으로서 주로 공포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블레어 위치라는 영화는 1992년 영국 BBC 방송국에서 방영된 공포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의 제목이 고스트 워치였습니다. 고스트 워치에 큰 영향을 받았는데요. 이 고스트 워치가 유명인들이 나와가지고 할로윈 특집으로 생중계하는 중에 갑자기 유령이 나타나서 쑥대밭으로 만들어서 공포에 빠지게 했던 겁니다. 아주 영국의 유명한 인사들이 나와가지고, 다 알만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요, 할로윈 축제를 풀어가는데 갑자기 유령이 확 나타나가지고 전부 다 놀랐는데, 그것을 보는 시청자들이 전부 다 놀라서 공포에 빠졌던 겁니다. 너무나 실감나게 해서 많은 영국인들이 충격을 받아서 나중에는 방송 금지 처분을 받았다고 합니다. 블레어 위치 제작진은 바로 이 고스트워치를 부지런히 학습했고 실제 사건인 것처럼 꾸몄는데요. 이 블레어 위치가 나중에 허구란 사실이 알려지자 많은 사람들이 내 돈 내놔, 관람료 내놔 라고 환불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제작진은 대본도 없이 8일 동안 매일 헬리콥터를 타고 와서 지시사항을 쪽지로 전해줬는데, 세 사람 간에서도 때로는 어떤 쪽지를 줬는지 서로 모르도록
대본이 없이 진행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몰래 숨어서 촬영을 했습니다. 8일 동안 촬영한 것이죠. 다섯째 날 밤 배우들이 텐트에서 갑자기 습격을 받는데 공포에 휩싸여서 도망친 일이 있습니다. 이때 연기가 아니라 진짜 겁나서 도망갔다고 합니다. 마녀가 나타나는 숲에서 공포 영화를 찍고 있는데 텐트에서 자고 있는데 갑자기 나타나니까 놀래가지고 전부 다 혼비백산해서 도망갔던 겁니다. 나중에 연기가 아니라 진짜였다. 진짜인 줄 알고 도망쳤는데 그것이 바로 이 영화를 더 공포스럽게 조작한 것입니다. 블레어 위치의 여자 주인공 헤더 도나휴는 1999년 골든 라즈베리 시상에서 최악의 연기자로 뽑혔답니다. 이 영화는 손으로 잡고 촬영했기 때문에 화면이 많이 흔들리잖아요. 화면의 질도 상당히 떨어지는 데다가 구도나 이런 거 전혀 없어요. 공포 장면도 별로 없는데 이것이 어떻게 기록적인 영화가 됐을까요? 화면이 흔들리고 조잡하게 하여서 오히려 이것이 다큐멘터리라 하는 느낌을 극대화시켰던 겁니다. 그리고 아주 급박한 위기에서는 상황 파악 쉽게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가끔 텔레비전 보면은 막 쫓아가는데 화면이 막 흔들리는 장면 보시죠. 그런 것들이 얼마든지 안 흔들리고 할 수도 있는데 일부러 굉장히 좀 다급하다 하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화면이 출렁출렁 하도록 만든 겁니다. 왜 그러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필요도 없이 지금 굉장한 위기다 하는 그 불안감을 효과적으로 조장했던 겁니다. 정확한 단서나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슬쩍 암시만 함으로써 관객들의 상상력을 자극하여서 공포에 빠지게 한 겁니다. 출연 배우와 마찬가지로 영화를 보는 관객도 함께 방향 감각을 상실한 데서 느끼는 불길함이 이 영화를 구성하는 전부라고 합니다. 마녀가 있었을 것이라는 실제에 대한 관객들의 욕망을 의도하면서 한편으로는 부실한 정보만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여기서 수집된 증거 부족함 자체,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 자체가 이야기를 더 설득력 있게 만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영화입니다. 여기에 첨단 테크놀로지를 충분히 활용하여서 가짜 역사를 만든 것입니다. 전설에서 시작하여서 전혀 신빙성도 없고 또 의심스러운 담론을 통해서 도시 괴담을 만들어냈고 인터넷 홍보 수단을 아주 교묘하게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객관적 증거까지 모아놓은 웹사이트를 통해서 계속 증폭시켰던 것이죠. 사람들이 웹사이트에 들어와가지고 그래 나도 그 마귀 봤어. 저거다 자꾸 글을 올리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도 보고서 그래 나도 그거 본 것 같아. 그걸 보는 사람들은 자꾸 이 진짜로구나. 자꾸 그렇게 믿도록 만든 거예요. 입소문을 통해서 공포 극대감을 극대화시켜서 개봉할 즈음에는 광풍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엄청난 공포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상영관에 들어가니까 아무 공포도 아닌 것에도 자기 상상으로 공포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 영화 궁금하세요? 보고 싶은 분이 있나요? 절대 보지 마세요.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이 영화를 보면은 아주 재미가 없습니다. 2016년도에 후속편이 만들어졌는데 흥행에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이제 두 번 다시 안 쏜다는 거죠. 너무 재미가 없다는 겁니다. 2010년도 우리나라 중고등 학생들 사이에 아니 초등학생까지 포함해서 학생들 사이에 곱등이 이야기로 상당한 공포 분위기가 조성되었던 일을 아시나요? 곱등이 얘기 안 들어봤어요? 곱등이? 들어봤죠? 저 학교 갔다 와가지고 곱등이에 대해서 아주 무시무시한 괴담을 많이 얘기했잖아요. 우리 집 애들도 곱등이 얘기하면서 집안에 또 곱등이 수색 작전까지 벌이는 일들이 있기도 했었는데요. 저는 그런 거 없다라고 하면서도 속으로는 정말 있을까? 저렇게 말하는데 정말 있을까? 그런 생각까지 든 적이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말할 때마다 그런 거 없어.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 내가 딱 잘라서 얘기를 했는데 곱등이는 없고 귀뚜라미 비슷한
꼽등이는 있어요. 꼽등이 있는데 귀뚜라미 비슷합니다. 블레어 위치 영화는 바이럴 마케팅. 바이럴 마케팅은 입소문으로 대박을 터뜨린 것입니다. 현대 비즈니스에서도 필수적으로 가장 중요한 성공 모형은 SNS를 통한 바이럴 마케팅입니다. 요즘에는 사업 잘하려면은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잘 활용해야 하죠. 인스타그램에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을 인플루언서라고 하거든요. 인플루언서. 인스타그램에서 영향을 미치는 인플루언서 5,000명 정도의 팔로워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 몇 사람 잡아도 돈 버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블레어 위치는 아이디어 하나만 가지고도 얼마나 성공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지만은 사람을 홀리는 현대판 마녀가 있다는 것도 말해줍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현대판 마녀라고 하는 것은 현대 첨단 기기가 발달된 이 세상에서 첨단 기계로 인한 사람들로 하여금 그릇된 환상에 빠지도록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약간의 사실을 바탕으로 하든 전설이나 가상이든 완전히 가상이든 모종의 담론을 액자에다가 집어넣어서 편집을 잘 하기만 하면은 얼마든지 세상을 농락하며 돈과 명예와 권세를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왜 오늘 이토록 오랜 시간 액자 이야기를 했을까요? 사람들은 액자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액자는 우상 숭배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상 숭배. 왜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할까? 몇 가지 개연성을 액자에 모아놓으면 아주 훌륭한 신이 됩니다. 어떻게 사람이 소를 신으로 숭배할 수 있을까요? 신기한 일 아닙니까? 어떻게 소를 신으로 숭배할 수 있나요? 나무나 돌을 깎았단 말입니다. 그전에는 나무였어요. 그전에는 흔한 돌이었어요. 그런데 깎아놓고 난 다음에는 그게 신이 되는 겁니다. 대단히 놀랍지 않나요? 조상 귀신 때문에 가족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조상 귀신을 본 사람이 있나요? 많은 사람이 보았다고 합니다. 보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것이 하나의 액자죠. 그러니까 본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아도 귀신이 먹고 가는 일은 절대 없단 말입니다. 만일 누가 귀신을 보았다면 그것은 조상 귀신을 본 것이 아니라 액자를 본 겁니다. 또 하나는 진짜로 그것은 조상 귀신이 아니라 마귀를 본 것입니다. 현대인의 정신을 주도하는 액자는 진화론입니다. 원숭이가 사람이 되었다네요. 이건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원숭이가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이건 과학을 조금만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은 믿을 수 없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은 믿고 있고 또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진화론을 믿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라는 아이들은 단군이 있는 줄 압니다. 단군은 우리의 민족 정신을 만들려고 삼국유사에 끼워넣은 이야기입니다. 만들어낸 이야기란 말입니다. 만들어낸 이야기라 하더라도 자꾸 하고 또 하고 그러면은 그것이 진짜로 되고요. 그 다음에 한 세대 두 세대 지나면은 다 진짜라고 믿어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현실에서 액자를 보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광적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가짜 역사 만들기가 이 나라에서 횡행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나보고 음모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음모는 나쁜 사람들이 꾸미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속고 착한 사람은 미련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이나 착한 사람은 속일 줄도 모르고 속이려고 계획을 세울 생각은 추호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액자 때문에 상당한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미국산 광우병 액자를 생각해 보세요. 미국 소 중에서 광우병에 걸린 소가 단 한 마리라도 있었나요?
전혀 없었어요. 미국산 소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광우병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방송에서 떠들어대니까요. 다들 겁먹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미국에 있는 캐나다산 소고기를 먹는 것은 괜찮은데 미국산은 안 된다는 겁니다. 방송에서 전 국민을 속였는데 지금도 속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이것이요, 좌파 전략의 시험 무대였습니다. 이게 첫 번째는 아닙니다. 그러나 대규모로 국민을 기만하는 것은 첫 번째 사건이었어요. 성공했잖아요. 두 번째 만든 거대한 액자가 세월호입니다. 누가 죽였나요? 진짜 죽인 사람은 액자 밖에 있습니다. 누가 죽였어요? 선장이 죽였잖아. 그리고 항해사가 죽였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유병헌이가 그 배를 비정상적으로 크게 무리하게 만들기 때문에 침몰하는 계기가 됐단 말입니다. 짐을 많이 실었어. 그럼 천장이 못 실게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늦게 출항했어요. 그 시간 맞추려고 빨리 지름길로 빠졌단 말입니다. 지름길로 빠지다가 조류가 아주 극심한 곳을 지났다고요. 그런데 3등 항해사가 여자였어요. 다 자고 3등 항해사 하는데 배가 싹 돌아가니까 겁나니까 반대로 확 돌리는 거예요. 자동차도 그렇게 하면 전복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무게, 그것에 대해서 이 회전력을 감당하지 못해서 그대로 자빠진 겁니다. 배가 자빠졌잖아요. 그런데 세월호 사건 가지고 전 국민을 슬프게 몰아갔어. 그 액자에 박 대통령을 집어넣어 놓고 탄핵 액자로 만든 겁니다. 박 대통령 탄핵을 보세요. 결정적으로 제시한 태블릿이 가짜고 500억을 빼돌렸다는 증거가 전혀 없잖아요. 헌법재판소 법정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라는 태블릿 PC가 전혀 채택되지도 않았는데 전원 일치로 탄핵을 인용한 겁니다.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고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다 짜여진 각본 아니에요? 지금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사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우리 국민은 지금 좌파 액자 속에 갇혀 있는 겁니다. 기업은 국민을 도둑질해 왔다는 거죠. 9억 이상짜리의 집을 가진 사람은 아주 나쁜 놈이라는 겁니다. 대통령은 기업을 어떻게 하면 부술 수 있을까? 일자리를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 어떻게 뜯어내가지고 돈을 적당하게 나눠주고 인기를 얻을 수 있을까? 군대를 완전히 파괴하고 소득 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경제학 교과서에도 없는 이상한 실험을 하면서 입만 열면 거짓말이고 또 이 악을 연구하기 위해서 또 법을 바꿨잖아요. 이거 완전히 헌법 위반이에요.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홀린 듯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액자 속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액자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대단히 어리석습니다. 제정신이 아닙니다.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아요.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상당히 혼란스러워요. 이 무시무시한 액자는 사실 좌파 액자가 아닙니다. 제가 판단하기는 조국이라는 액자입니다. 조국이라는 액자에는 조국이 없어요. 그는 연출만 할 뿐입니다. 그 대신에 연기하는 자는 문입니다. 그 액자에는 김정은, 민노총, 좌파, 주사파가 있지만은 실제 주인공은 그게 아닙니다. 이들은 보조적 정보로 속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영화에서 얘기한 것처럼 가짜 허구를 잔뜩 집어넣는 거예요.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것이죠. 조국이 실체이지만은 주인공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어요. 그는 감독으로 자기 필요한 것만 얻으면 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조국이 연출한 것 중에서 지금까지 실패한 것이 있나요? 가끔 돌발 변수가 있어요. 자기 부인이 감옥에 갇히거나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조국의 액자 만들기는 문제가 있을 때 블레어 위치 제작진처럼 약간 수정만 할 뿐입니다. 하나도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이 없어요. 문은 이 위대한 조 마녀를 보면서 아주 신기하고 신비하고 더욱더 충성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조하고 문은 헤어졌다 라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천만의 말씀,
그런데 문이 얼마 전에 조에 대해서도 변호한 얘기를 했죠. 그거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세상엔 악당들이 이렇게 기만하고 조롱하고 있단 말입니다. 오늘 설교하고 있는 건 맞아? 이런 의문을 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나나 여러분이나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분명 이 세상에 속해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오늘 시편 83편을 읽었는데 82편 맨 마지막 8절에서 시인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나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나로 하여금 세상의 빛으로 살게 하셨단 말입니다. 왜 그러셨나요? 나로 하여금 세상 악당들과 칼을 들고 싸우라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당들은 회방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합니다. 저는 악당들과 싸울 생각이 없어요. 악당들 이길 힘도 없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에도 바쁘단 말입니다. 그런데 악당이 자꾸 괴롭혀 하나님의 사람이 고통스럽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